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이디 벤스 있지 않습니까? 네, 부통령이 이란이랑 이제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제이디 벤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란에서 제이디 벤스랑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파키스탄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란의 고위급이랑 협상을 이제 한다라고 하네요. 요번 주말에 협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과연 협상이 잘 나올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협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갈 것이고,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주식이 또 이제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1979년도 이후에 미국 이란 관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회담이 될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제이디 벤스가 전쟁 초기에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반대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이제 제이디 벤스를 이렇게 또 원하면서 이번 협상을 주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러드 큐슈너 그리고 이제 스티브 위트코프도 특사로 이제 동행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벌써 이제 이뤄진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전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이 휴전도 지금 좀 이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짐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는데, 중간 선거에 공화당한테는 나쁜 뉴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나쁜 뉴스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이렇게 또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이거를 지렛대 역할로 이제 활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너네 지금 중간 선거도 이렇게 또 앞에 있는데,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중간 선거가 있는데 우리랑 잘 협정을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 계속해가지고 이 호르무즈 협을 인질로 삼을 거야. 이란은 그렇게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요. 이거를 이제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 평화 협정을 이란 쪽으로 잘 이끌어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디 벤스의 역할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지금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난리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란이랑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휴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휴전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이제 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전쟁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지만 이란 내에서 그 네타냐후에 대한 그런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 있으면은 재판이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휴전을 삼아가지고 빨리 네타냐후에 대한 그 재판을 재개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 봐라,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레바논에다가 공격을 하고 있다. 우리 헤즈볼라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전쟁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야당 쪽에서는 빨리 재판을 진행시 세 건의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재판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다시 진행을 재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도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러는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번 평화협정을 이제 통해 가지고 특히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요. 미국한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개방이 되어야지만 유가가 이제 다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무는 벤스 부통령한테 정치적인 역량을 입증을 할 그럴 기회이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만약에 이 평화협정을 이제 실패를 할 경우에는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 요소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제 주말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이랑 얘기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진짜로 평화협정으로 이끌어낼지, 종전까지 이렇게 또 이끌어낼지, 아니면은 계속 호르무즈 해협은 더 강력하게 닫힐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돈을 지금 많이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과연 제이디 벤스 부통령 어떻게 할런지, 이 유가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주식이 다시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을 빨리 이제 종식을 시켜야지만 주식이 다시 오를 수가 있는데, 이 공화당에서는 이 주식을 빨리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중간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 은퇴 자금을 주식시장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한번 해가지고 지금 주식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자산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부한테 엄청나게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주식시장을 빨리 올려야 된다. 유가를 다시 안정시키고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대선을 이렇게 뗐었을 그 당시에 내가 이 물가를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정작 자신이 이제 본인이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유가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려놔가지고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또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공화당 쪽은 별로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계속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소프트 따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소프트 따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이랑 2주간 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주간 휴전을 할 때에는 우리도 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이제 개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주간 휴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란 쪽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면은 돈을 내라, 통행료를 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배럴당 1달러씩 줘라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왜 이 통행료를 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통행료를 빨리 중단을 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개방을 해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압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중단을 해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자신의 출소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도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이렇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유조선들 통과를 시켜주기는 시켜주지만 원배럴당 1달러씩 암호화폐로 줘라 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폐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무도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통과를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조금씩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봉쇄가 되어 있고, 그냥 미국만 공격을 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따꾸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너네 나라를 완전히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오늘 밤에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오히려 지금 이란이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또 막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석유 세계 질서가 지금 도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뉴 오일 월드 오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충격이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작동 방식을 영구적으로 변화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존에 개방이 되어 있었던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갑자기 무기화가 돼가지고, 이란에 이제 무기화가 돼가지고 지금 돈을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공급망 대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사태는 모든 공급망 중단 사태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전쟁을 하기 전보다 50% 이상 급등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았느냐. 전 세계 유가를 지금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지금 바로 이제 이란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패권이 위기에 이렇게 또 달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번 위기가 과거에 전에 어제도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수에즈 운하 그때 위기 때랑 비슷하다라고 하네요. 그때도 이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개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수에즈 운하를 이제 영국 마음대로 이렇게 또 구워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영국이 전 세계 패권을 이렇게 또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이렇게 또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달러 중심의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예, 아시다시피 이 오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유를 이렇게 또 보면은 달러로만 이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됐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또 막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달러로 오일을 계산하는 것보다 다른 돈으로, 다른 커런시로 지금 계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중국은 위안화로 계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패권의 위기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그때 오일 쇼크 때에는 그때는 협력을 배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가지고 오일을 지금 무기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라고 하네요. 1970년대에는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그 석유 생산량을 쫙 줄이다 보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잘 막는다고 하면은 유가를 이렇게 또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중동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지금 이란이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또 막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경제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이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새로운 뉴 오일 월드 오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석유는 거의 대부분 달러로만 거래를 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란이 지금 알아가고 있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더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란은. 오히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무기화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원 배럴당 1달러씩 줘라. 암호화폐로, 달러로 말고 암호화폐로 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패권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미국을 구렁텅이 속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국민들의 반감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탄핵을 이렇게 또 하려면은 민주당이 이제 또 나서서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올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을 사실상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이끌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엄청나게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의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원이나 상원이나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탄핵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더라도 상원에서 4분의 3이 찬성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원도 지금
공화당이 지금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4분의 3 이상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탄핵안을 이렇게 또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탄핵 추진을 이렇게 또 하는 데에는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 대신 뭐 피트 헤그세스나 그 내각에 있는 장관들에 대해 가지고 압박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공화당의 장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대신 해가지고 전쟁 권한 결의안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물가 인생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빨리 그냥 탄핵을 시켜버려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빨리 임피치를 해버려라 라고 계속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분명히 막힌다. 4분의 3 이상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공화당의 파워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올해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번 중간선거에서 뭐 하원이나 상원 좀 뒤집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잘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에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AP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수십 년 만에 최대치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가장 가파르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를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돌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4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연간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2월 달에는 2.4%였는데, 그런데 이번 이제 3월 달에, 저번 달에는 3.3%로 이렇게 또 올랐다 라고 합니다. 전쟁이 2월 말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3월 달에 3.3%였는데 4월 달에는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 더 가파르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월간 상승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0.9%가 상승을 했다. 인플레이션이 0.9%, 월간 상승률이 0.9%이다. 그리고 이거는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휘발유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 전에는 2불 90센트 정도였는데, 그런데 지금 4불 10센트이다. 40%가 휘발유 가격이 이제 폭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휘발유 가격이 가장 많이 폭등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료품 가격도 지금 작년 대비 해가지고 1.9%가 이렇게 더 상승을 해가지고, 이 식료품 가격들도 계속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시작이지, 지금 뭐 유가가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4월 달에는 더 빨리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 지금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휘발유 가격 폭등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유가가 계속 이제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물가는 계속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특히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계층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이랑 그리고 중산층들이 가장 힘들다 라고 하네요. 식비 그리고 임대료, 렌트비 같은 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하네요. 도대체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올해는 아마도 못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 물가를 더 상승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었던 금리 인하는 아마 올해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 공화당한테 굉장히 크나큰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2022년도 그때 9%대의 인플레이션보다는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장기적인 고물가보다는 짧고 강한 그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더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유가가 짧고 이제 강하게 빡 치고 이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물가도 강하게 한번 빡 치고 내려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빨리 유가를 내리려고 전쟁도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쳤다가 지금 계속 따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그 따꼬는 더 약해지고 있다. 더 이제 소프트 따꼬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4%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변동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4%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우존스는 좀 내려가고 있고, 그렇지만 기술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가 역대 최저치로 폭락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47.6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4.8%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공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깔려 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똥줄이 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라 라고 이제 계속 이란한테 막 소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금 알고 있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똥줄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유가 없어. 오히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더 강하게 이 봉쇄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분명히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나쁘게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팔란티어가 오늘 13%가 급락을 했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전쟁 수행 능력을 갖췄다라고 이제 팔란티어한테 이렇게 또 찬사를 보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엄청나게 내려가고 13%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매수 기회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뱅크에서는 금 가격을 2분기 목표가를 온수당 5,100달러로 이제 제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코어위브 주식이 오늘 11% 정도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또 코어위브가 이렇게 또 많이 폭등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엔트로픽이랑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엔트로픽이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픽이랑 계약을 이렇게 또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수년 동안 인프라 공급 계약을 이렇게 또 맺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주식이 10%, 뭐 12% 정도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어위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AI 기업들 10곳들 중에 9곳이 지금 코어위브랑 계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이 코어위브랑 계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XAI만 코어위브랑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메타랑과도 초대형 계약을 이렇게 또 따냈다고 하거든요. 2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렇게 또 따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엔트로픽이랑도 이 계약을 이렇게 또 따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코어위브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3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금 돈을 끌어다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할 때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계약을 이렇게 또 많이 따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주식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알크 인베스트 있지 않습니까? 캐시우드 나무원이가 얼마 전에 이 코오이브 주식을 샀거든요. 야, 얼마 전에 사자마자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메타랑 계약을 해가지고 10몇 퍼센트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또 엔초픽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또 10몇 퍼센트가 또 상승을 했어. 와, 어떻게 알았지?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와, 이거 먼저 그게 있나봐요. 뭐 아는 게 그런 소식이 있나봐. 그런 거 알다 보니까 먼저 막 수백만 달러 샀다고 하거든요, 코오이브를. 수백만 달러 사면서 지금 갑자기 막 20몇 퍼센트가 막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엄청나네요. 와, 역시 그런 인포메이션이 가장 큰 자산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블러드바스이다. 지금 이 전기차 회사들은 지금 대학살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오로지 테슬라만 독주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2026년도 1분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3월달에 지남으로 해가지고 1분기가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27%나 급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유례없는 침체를 이렇게 더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 전기차에다가 주는 보조금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전기차를 사겠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막 강조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차 그냥 사라, 그냥 가스 써라 라고 이렇게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말을 또 잘 듣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고전을 이렇게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테슬라만 점유율을 엄청나게 지금 지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2026년도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1만 6천 대를 이렇게 또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1만 6천 대 중에 테슬라가 이제 판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1만 7,300대를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 54%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것은 압도적으로 1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판매량이 23%가 급증을 했다 라고 합니다. 이번 1분기에 이 테슬라 모델 Y 판매 대수만 7만 9천 대이다 라고 하네요. 11만 7천 대 중에 7만 9천 대가 테슬라 모델 Y였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베스트셀링 전기차로 이렇게 또 등극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업체는 지금 몰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복스웨건에서는 판매량이 90%가 폭락을 했다. 전기차 판매량이 90%가 폭락을 이렇게 하면서 미국 내에서 마지막 전기차 모델을 단종을 이렇게 시켰다 라고 하네요. ID 버즈도 내놨다가 완전히 개 피만 붙고, ID 버즈도 이제 단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드도 전기차 폭락이 70%가 급락을 이렇게도 하고, BMW도 전기차 판매가 60%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요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도요타는 전기차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내놓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오히려 79%가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원래 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시장을 굉장히 잘 봤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기차가 그때 한참 인기를 이렇게 또 끌었었을 그 당시에 도요타는 전기차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더 늘리고 전기차는 한 대만 BZ4X인가? 그것만 이렇게 내놓고 전기차를 안 내놨었거든요. 와, 도요타는 진짜 자동차 시장을 진짜 잘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몰락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이렇게 또 주고 있었던 $7,500를 끊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이 전기차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비싸. 그런데 이 전기차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배터리가 아직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엄청나게 규모의 경제를 지금 벌써 이뤘거든요.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 전기차 부분에서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가가 훨씬 더 낮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만드는 전기차보다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는 원가가 훨씬 더 낮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이렇게 또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는 지금 현재 0%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 Y를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0%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도 높지 않습니까? 막 6%, 7%, 8% 그런데 0% 주면은 당연히 전기차 사는 데 있어가지고 테슬라를 사지 다른 전기차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좀 안 좋다고 합니다. 블러드바스 대학살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만 잘 나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라는 그 파이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지금 독주를 하고 있긴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파이가 계속 커지면서 독주를 하는 것은 그거는 반길만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전기차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도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가 그 테슬라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들에서 해킹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는데 테슬라 차량들 풀 셀프 드라이빙 하드웨어가 있는 그 테슬라 차량들은 USB를 이렇게 또 꽂아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해킹을 이렇게 또 하면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해지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그 해킹이 또 유행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중국, 한국에서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해킹을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에서는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해킹을 한 그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그 FSD 기능을 원격으로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테슬라는 그 오버 더 에어로 그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버 더 에어로 뭐야 너 해킹했어? 그러면은 FSD를 그냥 차단을 이렇게 또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몇몇 사용자들은 나는 돈을 냈는데 왜 내가 차단이 되지? 라고 하면서 돈 낸 사람들도 차단이 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 소리도 이렇게 또 내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네요. 이 FSD 공짜로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이 원격으로 다 이렇게 또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제 아마도 이제 오토파일럿도 안 되지 않을까? 이제 바보 멍충이가 된 테슬라 전기차 제 차 같은 테슬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는 이제 저가형 SUV가 이제 조만간 나온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이 중국 테슬라에서 테슬라 저렴한 SUV를 지금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루머가 이렇게 또 돌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들어가지고 미니밴보다 훨씬 더 멋진 차가 오고 있다라고 언급만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런데 미니밴이라고 하면은 6명을 이제 앉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에 테슬라 모델 Y L이 오는 게 아닌가. 테슬라 모델 Y 3열 시트 이렇게 돼가지고 6명 앉을 수 있는 좀 이제 길다랗게 좀 이제 늘린 테슬라 모델 Y가 있거든요. 그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안 팔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거를 미국에다가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형 SUV 만드는 것은 아직은 모른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전기차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마도 실제로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25,000달러대로 이렇게 또 나와야지만 중국 전기차들이랑 이렇게 또 경쟁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굉장히 멋지고 잘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샤오미 전기차가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경쟁력을 계속 이렇게 또 잃어가고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오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5가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모델보다 기존 이 FSD보다 10배나 더 큰 대규모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5는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조만간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5이 이렇게 또 나오고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로봇 택시도 조만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은 최근 1년 동안 주식이 225%나 폭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인텔은 최근 1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가장 이제 낮았을 때는 18달러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텔의 주가를 이렇게 또 보면은 59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거의 3배가 폭등을 한 거지. 3배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인텔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인텔의 주가가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인텔의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펄 있지 않습니까? Forward Price per Earning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0배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배 너무나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2026년도 1분기 예상 수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0이 될 것이다. 거의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이 59달러인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8명 중에 9명만 매수를 권장을 하고 있다. 그냥 사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근데 9명만, 단 9명만. 그리고 이제 48명 중에 33명은 보유를 해라. 그리고 6명은 그냥 팔아라 라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또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20% 정도 낮은 47달러를 지금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인텔의 주식이 좀 많이 과열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인텔의 주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임원들 사이에서 44달러, 49달러 그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이 주식을 이렇게 또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식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월가에서는 아직은 사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나 이 AI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5년도 4분기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 해가지고 9%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공급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더 큰 매출을 인텔에서는 올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인텔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최신 공정인 18A 노드 1.8 나노미터 그 공정의 CPU 그 반도체를 이 아리조나랑 그리고 오레곤 공장에서 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에서는 엔비디아랑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유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70억 달러 정도, 7 빌리언 달러 정도 투자를 이렇게 유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커스텀 반도체 사업도 인텔에서 잘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만 50% 이상 성장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이제 계속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인텔은 한참 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았다가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식이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지금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들어가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이 개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만다니 있지 않습니까? 만다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 시장이 된 지가 지금 100일을 이렇게 또 지나면서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제 주요 성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또 윈을 이렇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맘다니의 핵심 공약이었던 유니버셜 차일드 케어 있지 않습니까? 유니버셜 차일드 케어를 위해 가지고 임기 8일 만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강력한 실행력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하네요. 유니버셜 차일드 케어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이제 겨울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설을 이제 맞이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폭설 상황도 무난하게 관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운영 능력도 증명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뉴욕의 성공적인 위기 관리를 이 맘다니가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맘다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진보 진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관계를 영리하게 관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면서 막 웃으면서 뭐 신문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뉴욕시에 대한 보복 조치를 피했다. 잘 피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외교적인 수완도 이 맘다니는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맘다니는 완전히 소통의 왕이다. 라고 합니다. 맘다니가 원래 이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그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뉴욕의 시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소통을 뉴욕 시민들이랑 잘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파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구멍 뚫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리를 잘 하고 화장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또 많이 증설을 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잘 해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뉴욕 시민들이 오 맘다니 잘하고 있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맘다니가 다 이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아직도 도전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이제 한계가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임 뉴욕 시장이 자그마치 54억 달러의 그 예산 구멍을 이렇게 또 내놨다. 엄청난 이 적자를 내놨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맘다니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 같은 것들이나 뭐 핵심 공약 일부를 처리를 하거나 연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또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맘다니는 부유세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한테 더 이제 텍스를 이렇게 더 많이 내게 하려고 그것도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요 주지사가 강하게 이제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재정 확보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네요. 전임 시장이 엄청나게 적자를 만들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 뉴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조람 맘다니는 잘 현명하게 뉴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멜라니아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백악관에서 제프리 앱스테인이랑과의 그 연류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하는 성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 앱스테인에 대한 그 논란이 조금 사그라들었거든요. 사그라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멜라니아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는 제프리 앱스테인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그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사건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역효과를 지금 내놓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갑자기 이 전쟁을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앱스테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데 그런데 긁어부스럼을 지금 이 멜라니아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멜라니아는 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나는 앱스테인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앱스테인이 나를 멜라니아를 트럼프한테 소개를 시켜준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나를 앱스테인이랑 연결을 짓는 것은 이거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랑 앱스테인이랑 연관을 짓는 그런 루머들을 그만해달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메일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002년도 때 길렌 맥스웰 있지 않습니까? 길렌 맥스웰이랑 멜라니아랑 친근하게 주고받은 그런 이메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멜라니아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멜라니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여성들이 자신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할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증언이 의회 기록에 영구적으로 남아야 한다라고도 이제 주장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멜라니아가 갑자기 백악관에서 이런 발표를 일으키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일으키기도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부 인사들도 지금 막 자르고 있고, 펜본디 법무부 장관도 지금 해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국토안보부 장관도 해고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시기에 멜라니아가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의 통제력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멜라니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앱스테인 사건 생존자들이 이 멜라니아가 지금 이 발언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그 앱스테인 트랜스퍼런시 액트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비판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멜라니아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앱스테인 관련이 된 그런 것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더 공개를 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멜라니아는 괜히 나와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된소리를 이렇게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LA 근처에 있는 그 온타리오 웨어하우스, 그 킴벌리 클러크의 웨어하우스가 불타지 않았습니까? 120만 그 스퀘어피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그 창고가 이렇게 또 타버렸는데, 그런데 이 창고를 태운 용의자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용의자가 이렇게 또 체포가 되면서 그 용의자의 얼굴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샤멜 압둘 카림이라고 하네요. 하일랜드의 거주를 이렇게 또 하면서 29살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 물류를 담당을 하는 협력업체 NFI 인더스트리의 직원이다. 킴벌리 클러크의 직원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킴벌리 클러크에 있는 거기에 화장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 화장지에다가 불을 이렇게 또 지피면서 All you had to do was pay us enough to live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불을 막 지피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내가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을 이렇게 또 질렀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어쨌든 간에 4월 7일에 새벽 12시 반쯤에 불을 이렇게 또 지르면서 120만 스퀘어피트나 되는 진짜 엄청나게 크거든요. 엄청나게 커다란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또 타버렸다. 그래서 미국 전체 이 킴벌리 클러크 화장지 공급량 3%가 다 타버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타물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화장지도 미국 사람들이 화장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화장지도 다 이렇게 또 타버리다 보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비난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또 압둘 카림이잖아요. 압둘 카림. 또 이제 중동계 그런 이름이다 보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계 사람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댓글들 보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산타하나에서 어떠한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다, 납치를 당할 뻔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아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엊그제 아침에 이 산타하나 유가랑 그리고 파크센터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제 출근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차에서 이렇게 또 내리는 순간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어떤 남자가 이렇게 또 나타나더니만 이 여성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하면서 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범인이 이 인신매매 납치범이 이 여성을 끌고 벤에다가 이렇게 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강하게 저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겨우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막 도망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신매매를 당할 뻔해. 이 납치를 이렇게 당할 뻔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밴이냐면은 파란색 포드 이코노 라인 밴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범인이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도망가가지고 지금 이 산타아나 경찰은 이 범인을 찾으려고 용의자를 이렇게 또 찾으려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에 관련을 해가지고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전화를 해달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와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납치를 이렇게 또 당할 뻔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르테미스 2호가 역사적인 달 탐사를 이렇게 또 마치고 오늘 태평양으로 이제 귀환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4월 1일에 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동안 임무를 이렇게 또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오늘 금요일 태평양으로 이제 떨어진다. 스플래시 다운을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아르테미스 2호는 역대 최장거리를 도달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아폴로 13호의 기록을 이렇게 또 깨고 지구로부터 40만 7천 킬로 25만 2,756마일을 멀리 거기까지 이제 이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 여행을 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 뒷면을 이제 사진을 이렇게 또 찍고 영상도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굉장히 특별한 경험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태평양으로 이 우주선에 이렇게 또 떨어지는데 우주선의 이름은 인테그리티 호인데 이 인테그리티 호는 지구로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음속의 32배 마하 32에 달하는 속도로 대기권에 이제 진입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대기권에 이렇게 또 진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수천도의 고온을 이렇게 또 견뎌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우주선이 잘 견디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낙하산이 펼쳐지기 전에 한 6분 정도 블랙아웃이 된다고 통신이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때 이 우주선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가장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USS 존 몰타가 지금 대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태평양에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미군 해군 함정이 수거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잘 도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내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이제 발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3호는 달 궤도에 도킹 연습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아르테미스 4호가 달 남극에 인류를 착륙을 시킬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이제 달을 실제로 이제 개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제는 진짜 옛날에 상상만 가능했던 것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